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한국 땅을 밟은 탈북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담았습니다. 빅클로즈업에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한 몸신들의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는 나는 몸신이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마당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어머니와는 수다도 많이 떨고 하는데 아버지와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외받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빠 본색이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죠. 네, 연예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 아버지들의 고민과 애환을 담아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연예인들도 평소에는 굉장히 소탈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이 아빠 본색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 밖에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시청자 광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최정 리포터.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새 예능 프로그램 아빠 본색은 물론 식용곤충의 모든 것을 알아본 먹거리 엑스파일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개밥 주는 남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월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 지난 8일에는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반려견 오키도키와 함께 이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4년 동안 고마워. 오키도키야. 가자. 새 집이야, 들어가. 그렇지, 옳지. 냄새 맡아, 천천히. 여기는 니들이 놀 공간. 먼저 새 집에 들어선 두 사람은 반려견에게 집안 곳곳을 소개하며 달라진 공간에 대한 적응을 도왔는데요. 집이 넓어서 좋지? 이거 봐. 금세 적응을 마치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오키와 도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네 공간으로 좀 꼬여주자. 힘들지? 일로 와. 그런가 하면 주병진 씨는 더위에 지친 반려견 대중소를 위해 이색적인 여름나기를 준비했는데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얼음찜질 머플러. 적당히 입으면 반려견과 얼음찜질 목도리를 나눠 매며 무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여기를 청정지역. 한편 새 출연자인 여성 그룹 아이오아이가 주병진 씨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길래 이렇게 익숙해 보이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출연자들은 목욕과 예방접종은 물론 보호소 내 오물 청소까지 솔선수범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리 와요, 언니. 야! 우리라도 강아지들 임시보호를 좀 해볼까? 아까 그러셨거든요, 임시보호. 또한 이날 방송에서 새 출연자 아이오아이는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만나기 전 가정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유기견 임시보호에 나설 것을 예고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시청자들은 유기견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관심이 갔고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직접 앞장서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봉제 인형 사주듯이 그냥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은 카톡쇼 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여름 하면은 이게 참 로망카죠. 컨버터블. 사기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좀 지난 비싼 8일에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일명 컨버터블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중고 컨버터블 제대로 고르는 방법. 중고 컨버터블 차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여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첩 부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닫히기만 해도 일단은 성능 다 하는 겁니다. 또한 신차 저격 코너에서는 유럽의 한 자동차 회사가 새롭게 선보인 1억 원대의 SUV 차량을 소개했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럭셔리하니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런 감성을 자아내게 하네요. 출연자들은 해당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진짜 럭셔리한 패밀리카를 염두에 둘 때 절대 빼놓지 않을 리스트인 것 같아요. 신차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되고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일명 슈퍼카로 불리는 고성능 스포츠카의 신차 발표 소식도 전했는데요. 3.4초. 빠른 반응과 매력적인 사운드까지 겸비한 F사의 GTC4 루소를 주목해보자. 그럴만 하구나.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의 대부분이 고가의 자동차 위주여서 아쉬웠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다양한 시청층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동차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GTC4 루소. 다음은 먹거리 엑스파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 메뚜기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식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지난 있는 10일에는 최근 정식 식품으로 등록됐지만 대중들에게 아직은 낯선 식재료, 식용곤충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귀뚜라미 볶음이 완성됩니다. 이 갈색 거저리 유충은 먼저 올해 일반 식품의 원료가 된 갈색 거저리 유충과 쌍별 귀뚜라미를 소개하며 진행자가 직접 시식해봤는데요. 새우과자의 맛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소해가 들어간 쿠키가 완성됩니다. 이어 식용곤충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식용곤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고소해네. 경상북도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키워지고 있는 고소해가 가득합니다. 밀을 도정한 뿐만 아니라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을 찾아가 사육 과정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조, 뭐 이런 걸 섞어서 전부 다 볶아서만 만든 사료예요. 사육장에는 온도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온도가 고소해가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시청자들은 최근 대체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을 다뤄 관심이 갖고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이 의미 있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닥터지바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4일에는 중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이른바 나이살을 주제로 그 위험성과 감량 비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지 사람이 좀 인격이 더 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나이살이라고 먼저 대표적인 나이살인 복부 비만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은 물론 사망률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허리 둘레가 5cm가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한 8%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 청소를 하니까 살이 좀 이어 나이살의 원인을 알아보며 잘못 알려진 체중 감량 방법을 바로잡았는데요.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독 다이어트 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성공하는 분을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밀어주시기만 하셔도 복부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요.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한 특별한 도구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아마씨를 활용한 식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침에 살살 뿌려주면 이 아마씨에는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내장 비만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20kg를 뺐거든요. 뿐만 아니라 식단에서 물과 국물류를 제거한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자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따로 물, 따로 다이어트법. 여기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뿌려먹는 시청자들은 이날 다룬 대부분의 체중 감량 방법이 방송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고 널리 알려진 방법이라 아쉬웠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보다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안 먹어서만 살을 뺄 수 있는 건 사실 젊었을 때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능 프로그램 아빠 본색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6일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 가장들의 고민과 애환을 그려내는 아빠 본색이 첫 방송됐습니다. 먼저 이혼 후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김구라 씨의 일상이 방송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손톱발톱 깎고. 아니 무슨 야식 술 먹으라고 손톱발톱 깎으라고 무슨. 일어나자마자 아들 동형군부터 살피며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발톱 어려워. 발톱이 뭐 어려워. 발톱을 쥐어 뜯어놨냐. 아우 야. 서툰 솜씨지만 아들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김구라 씨의 부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11월 달쯤에 혼자 살고 이제 엄마가 저랑 같이 살고 아빠는 혼자 살고. 네 생일까지만 지내고 이제 아빠 이제 나가야지. 10일까지 하면 한 5일. 그런가 하면 5개월 후 엄마 곁으로 떠날 아들을 걱정하며 조언을 건네다 의견 충돌을 빚는 모습이 비쳐 시선을 끌었습니다. 엄마랑 살면 엄마는 저기 네가 돌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휴. 엄마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니네 엄마 이제. 그만하라고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해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 이창훈 씨의 일상도 살펴봤는데요. 아, 이거 별 말씀을. 진짜 건배.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딸을 생각하는 이창훈 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표주가 없는 삶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또한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배우 김영호 씨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한번 나갈 때는 금방 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년에 오자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배우들 왜 농사해? 10시 좀 넘어서 일어나. 시청자들은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인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관심이 갔고 앞으로 펼쳐질 아버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기대된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적은 없니? 항상 행복해. 네, 닥터지바고는 나이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수차례 소개된 내용들을 다뤄 식상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체중 감량처럼 여러 번 다룬 주제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카톡쇼4는 새로 나온 차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자동차만을 다뤄 시청자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전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은 소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밥 주는 남자는 출연자들이 유기견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전달해서 호응을 얻었는데요. 앞으로도 반려견과의 생활뿐만 아니라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저희 채널A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각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문으로 들어 쇼 속 잘못된 표현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동명이인 스타들의 삶을 한번 분석해볼까요? 아니 뭐 우리 팀에도 처음에 이희진이라고 돼 있길래 맞아요. 지난 7월 4일에는 동명이인인 유명인들이 이름 때문에 겪어야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나오고 베이복스 이희진 씨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꼈고요. 요즘에 죄송한 거 안 제꼈고요. 것 같지 않은데? 요즘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꼈고요. 이 과정에서 제꼈다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네, 인물 검색 순위에서 다른 사람을 앞섰다라는 의미로 제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제끼다는 제치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치다는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섰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물 검색 순위에서 앞섰다라는 의미이므로 제치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제끼다가 잘못된 표현인데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을 하죠.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다라는 의미로 불러 제끼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표현이죠. 네, 불러 제끼다는 불러 젖히다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젖히다는 앞말의 행동을 막힘없이 해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말에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표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만큼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A는 앞으로도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잘못된 언어 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2번의 북송을 겪으면서 어렵게 탈북한 탈북인 출연자가 가슴 절절한 탈북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하시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숨통 막히는 여름. 북한 주민들은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발라가지고. 북한의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역시 더위죠. 전기가 없잖아요, 북한이. 이 세상에 아마 냉장고를 옷장이나 책장으로 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냉장고가 무용지물이라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겪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산에 나무를 다 채벌을 해서 외화벌이로 팔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난방버장을 나무를 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햇빛이 더워서 이제 그늘을 찾으려고 해도 그늘이 없는 거죠. 7월 8일 날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오후 2시에 행사 전국이 똑같이 하는데 그럴 때는 막 지역들에서 공설운동장에 학생이고 주민들 딱딱 모아놓고 한 2-3시간을 재워놓는데 맞아. 이게 기가 막힌 거는 주석단에는 이게 천정이 있어요. 그늘이 있는데 여기 운동장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거기에서 일단 가만히 있다가 바다닥 쓰러지지. 넘어지는 거예요. 민소매라던가 이렇게 좀 짧은 팔림들도 애도 기간이니까 까만색 정장. 애들 까만색 교복 다 입히고 긴팔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열사병으로. 근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 응급차가 있잖아요. 항상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응급차가 대기해 있잖아요. 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응급차가 구경 못해요. 맞아요. 그냥 퍽퍽 쓰러지면 선생님 끄고 와서 그 양호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딱 눕혀놓고 오이 냉국을 한 사발씩 들이키는 그게 응급처치예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물놀이 하러 못 가고 이러면 마당에서 큰 그 빨간색 빨간색 대야 있잖아요. 거기다 물 받아주면 엄마가 거기서 동생이랑 물에 들어가서 놀고 그래. 그런 건 안 하나요? 저희는 이제 그 중국에서 파는 역저가 있어요. 새빨간 역저. 거기다 물놀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다 시설이 안 좋다 나니까 이제 부엌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엄마가 저녁에 밥을 못 해요. 그럼 엄청 맞아대고 벌써 너무 잘해서. 그리고요, 제일 흔한 게 그나마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이라던가 땅굴이라던가 뭐 이런 데. 땅굴. 네. 북한 여름 생존법. 북한 다 덥지만 정말 고생하고 정말 힘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강제 수용시설인 단련대와 구류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실 분은요, 2번의 북송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북한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백해 주실 이유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북송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북송을 왜 어떻게 당하게 되신 거예요? 심양 그쪽에 식당에, 조선족들 식당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다가 여기는 그 한국 TV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막 탈북자들 또 한국에 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국 향한다고 떠났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 공안들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딱 우리 북한 사람들만 딱 지목해가지고 내려라고. 그래갖고 그때 그다음에 그 바로 그 뭐 얼마 가지는 못하고 잡혀서 그때는 북송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단련대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까? 단련대가 산지하고 발전소라고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산을 뚫어서 지하차도소를 만드는데 그거를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풍암 발전소. 근데 단련대 그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덩굴이 무너졌다 하고 소리쳐가지고 가니까 사람은 안에서 일하고 밖에가 무너진 거예요. 불찾기나 이런 게 없어요. 밤새 사람들이 막 그거 못 들어가 사람들이 파고 손이 터질 때까지 봤는데 다 파질 못했어요, 그거. 그래갖고 다음날에 그 대에서 그 지원 노력들이 와가지고 다 파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하얗게 질려서 죽었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난 단련대 딱 6개월 만기 마치고 퇴소하니까 동네에서는 벌써 내가 도강제라고, 거기는 도강제라고. 도강자. 예, 해가지고 도강제를 하게 딱 붙이니까 벌써 이 이민 반장이 뭐 이거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도 내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돈도 많이 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성공해서 가서 중국 가서 돈 보내야 되겠다. 예, 또 탈북을 해요? 그러니까 또 탈북이 됐어요. 일행이 14명이 이렇게 모집해서 떠났는데 브로커가 우리한테 원래는 외몽골로 나가야 이렇게 한국 국경이 돼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어제 우리한테는 돈만 받아먹을 생각으로 하고 그 내몽골을 알려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가도 뭐 꽃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건너만 가면 된다 이래갖고 진짜 그때는 과자 몇 개에다 그냥 물 그저 한두 병만 채우고 갔는데 가도 꽃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한 10일을 거의 헤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열흘을요? 우리 그때 14명이 갔는데 8명이 죽고 6명이 살았거든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물도 이제는 나중에 물도 못 마시고 하게 되니까 정신을 잃었거든요. 잃었는데 깨나 보니까 이게 한쪽 손에 수갑 채워지고 한쪽 손에 닌게를 맞췄더라고요, 저희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도문을 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가게 됐거든요. 엄마까지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나를 막 때려넣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라. 아니, 그 어머니는 그 딸이 맞는 걸 또 다 본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봤지, 어머니가. 아니, 엄마는 얼마나 속이. 엄마는 이렇게 날 보고 그냥 죽어라고 날 보고 엄마가 너무 속이 타니까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죽자 이렇게 엄마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래 엄마가 그 간수들한테 해서 다 이렇게 힘써서 나는 교화선 안 가고 구리장에서 구리장에 거의 2년 3개월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구리장 안에서? 앉아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얼방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아, 그냥 거기 계속 그 장. 예, 이렇게 하고. 2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뭐 준비하고 지금 한 밥 먹고 하면 7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앉아있어요. 다른 걸로 또 괴롭힌 거 없어요? 이게 앞에 세살창인데 뒤에서 이렇게 떼어하면서 그 설창을 박아야 돼요. 그게 탕 소리 날 때까지. 뭘로요? 머리를 이렇게 떼가다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를. 그걸 시키는 거예요? 몸은 이미 망창이 됐을 테고. 형을 다 마치고 탁 나오니까 엄마가 그 밖에서 두부 이렇게 들고서 서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가 그때 있을 때는 머리도 새까맣고 좀 엄청 좀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머리도 하얗게 된 이렇게 할머니 같은 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어머니도 나고요. 그렇게 이렇게 두부 갖고 서 있는데 내가 그 구리장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떼가서 그 밖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한테 내 진짜 이제 다시는 친구 안 가겠다고. 엄마한테 이런 고생안 시키고 했으니까 내 진짜 다시 친구 안 가겠다고. 그 밖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무릎 꿇고 울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저 엄마한테 생일상 한 번 못 찾아봤어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머니 얘기했지. 동의될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동의되면 내 진짜 어머니한테 못한 효도 다 해주고 내 손으로 내 아빠 어머니 생일상 한 번만이라도 꼭 차리게 해줄 테니까 이 딸한테 그 귀에 한 번만 떡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배를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이유진 씨의 탈북 과정은 그냥 이야기로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했는데요. 특히 북송이 된 뒤 어머니 앞에서 고문을 당할 때 그 심정은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이유진 씨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북에 계신 어머니와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탈북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남북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클로즈업 순서죠. 한보람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에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나는 몸신이다입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질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건강법을 알아보고 이를 검증해보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죠. 네,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와 일반인 체험단이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빅클로즈업에서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는 나는 몸신이다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건강정보의 홍수 속 놓쳐선 안 될 건강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몸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몸신들의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는 나는 몸신이다입니다. 나는 몸신이다는요, 건강 정보를 중심으로 한 인포테인먼트인데요. 건강에 관한 정보와 이것을 재밌게 전달하는 예능 요소가 결합이 된 일종의 이제 교양 예능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아유. 그렇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나는 몸신이다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법을 소개하며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비결을 알려주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인데요. 금연은 폐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피우다가 끊으신 분들도 분명히 폐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본인의 호흡법과 또 몇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아주 건강한 폐로 살고 계셔요. 나와주세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이른바 몸신이 등장해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소개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집에서 아주 간단한 도구나 혹은 맨손으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건강법이라든지 운동법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몸신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또 본인이 그런 질병을 겪거나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운동법, 자신만의 비법들로 극복하시거나 도움이 됐던 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타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장동에서 온 50대 주부 김경진입니다. 네. 가지고 정말 부침맥 후. 무엇보다 몸신의 건강 비결을 방청객이나 연예인 출연자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그 효과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모델처럼 딱 흔들어는 느낌. 딱 이렇게 내가 고추석이 된 느낌? 현리 씨가 가지고 온 운동이 실제 한방에서요. 이거는 기공 동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금어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육주의 유연성을 또한 전문가 출연자들이 전하는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연예인 출연자들의 입담이 더해져 정보와 재미를 두루 갖췄다는 평인데요. 이게 죽이더니 계속 운동하고 싶다. 계속 움직이고 싶어요. 계속 움직이고 싶어요. 클럽 갈 거예요. 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의 유익성,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여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몸신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벗겨내면 여기 관절해 보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활용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의학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쥐를 마취시킨 다음에 모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뒤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흡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한 200명이 넘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철 급증하는 모기 감염 질환의 위험성과 모기 퇴치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실외 활동할 때 이렇게 몸에다 뿌리는 이 모기 기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린 아이들한테 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안 뿌리시는 게 좋겠고요. 질병이나 건강 정보도 분명히 어떤 유행이라던가 혹은 그 조심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뭔지 가장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뉴스나 뭐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요. 특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잘 정보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더 힘드시고요. 이런 상태 쉬고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과장해서 전달할 경우 마치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재밌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제 또 어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되게 되고 좀 그게 더 커지다 보면 억지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런 대목들이 발생하는데 항상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녹화 중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 5분 동안 하시다 보면은 1분 또한 건강법을 전달함에 있어 시청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의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위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근육 뭉칠 때 하면 굉장히 많이 풀어질 것 같아요. 아주 좋으세요. 의학 치료,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체질마다, 사람의 상태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나 진단이 필요한데 의학적으로 혹시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 임상적 사례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뚜렷한 경고로 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는 노티스를 계속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던가 혹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실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그게 부족하다면 더 많이 고지를 하고 MC의 멘트로라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우려를 조금 낮추려고 합니다. 색다른 건강 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나는 몸신이다. 앞으로도 정보와 재미를 모두 충족시키며 시청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네, 사례자의 건강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과장해서 전달해 자칫 만능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시청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건강법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건강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고지 역시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가 색다른 건강 정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취향만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면서 노년층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드라마 말고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가요 무대 말고는 노인들이 이렇게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찾기가 힘들다고. 그전에는 진짜 노인층도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나 무슨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고향 찾아가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다양하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봐도 요즘 10대나 20대 혹은 한 30대 정도 주 연령층의 방송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고민과 애환을 담은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과 함께 노년층부터 젊은 세대까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 채널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년층을 위한 방송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면 TV에 볼 게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층 대상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서 노년층은 프로그램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KBS에서는 이제 가요 무대 네. 그리고 또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정도 배치하고 있고요. MBC에서는 100세 시대 전국 기행 배치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네. SBS에서는 특별히 그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채널A에서는 지금 현재 굳이 분류하다면 나는 몸신이다 정도가 이제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 프로그램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케이블 채널 중에서 실버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전부 이제 재방송 위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관심이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요. 이 노년층들은 구매력이 좀 낮고 그리고 확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태가 어떤 자극적이고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치달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요란하고 새롭게 포장을 하고 있으면서 젊은 층들의 시선을 갖다 확 잡아 끄는 그런 시도들만 많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일상에 좀 천착해 있고 네. 또 좀 속도도 좀 약간 느리고 그러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청자들은 노년층을 위한 방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젊은 층이 보는 예능도 노인분들이 같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데 정작 어르신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노인네들이 좀 볼 수 있는 거 이게 좀 정겨운 것 같은. 옛날에 왜 전원일기 같은 그런 거가 없어졌어요. 그런 방송이 참 좋은데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노인도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에 대두가 되는데 방송 관계인데 이게 매스컴 모델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고. 젊은 층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요즘에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막 채널을 많이 보지 않아요. 젊은 층 위주로 되니까는 많이 뒤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보진 않아요. 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시청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노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의 공감도 이끌어냈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실제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면 전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다가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채널A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부르면 갑니다 머스마들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은 그 시골에 좀 외롭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서비스 그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애초에 아이디어를 낼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김병만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몸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몸으로 뭔가 떼올 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생생 예능, 리얼 관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재미난 그런 하나의 소재로서 먹혔던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런칭해 놓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효도 예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까지 탄생을 시켰던 프로그램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보다 많은 세대를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시각을 돌려서 노년층도 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절반의 성공을 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노년층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성격들을 가져갔었으면 시청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이렇게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효도라는 개념을 예능이라는 형식에 녹여내서 재미를 더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능들이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차세대 예능 트렌드에 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버를 중요한 트렌드로 꼽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럴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실버 세대를 배려한 걸로 시작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공통점이 출연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노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그런 예능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자기야 백년손님인데 원래는 자기야가 말썽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에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바꿨냐면 사위들이 처가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사위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처가의 어르신들이 주목을 받는 그래서 캐릭터가 오히려 그 어르신들에 맞춰지는 예능이 되면서 더 인기도 좋아지고 화제도 많이 되고 실버 예능으로 분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말고도 지금 그 동네 스타 전국 방송 내보내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실버 세대들을 캐릭터화해서 예능 안에서 일정 정도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고 세대 간의 소통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톡톡한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방송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안에 이미 세대 간의 어떤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로 많은 갈등들을 빚어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노인들의 마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또 그 문제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갈등의 지점들을 그것을 고스란히 또 관찰하면서 또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변하는 것 따라서 예능의 트렌드도 변하고 프로그램의 트렌드도 다 변하게 돼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딱 쫓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좀 갈등이 있을 지점들, 우리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섞으면서 노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들이 있으면 이런 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노년층의 관심사와 고민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먼 다큐 한 번 더 해피엔딩의 기획 의도는 험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휴먼 다큐멘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전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허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24회 그 섬에 꼬부랑 할머니가 산다는 곽도라는 섬의 단 한 명뿐인 주민 8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섬에서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의 일상과 인터뷰는 흔치 않은 소재로 휴먼 다큐멘터리의 훌륭한 소재입니다. 등이 굽은 몸으로 바닷가에서 홍합을 채취하고 밭농사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극적인 드라마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정보의 전달만으로는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섬에서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의 삶을 나열식으로 보여주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도시에 사는 딸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보여주며 내레이터가
세상에 어머니를 가진 자는 모두 행복하다라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표현과 결론은 뜬금없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어머니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섬에 혼자 사는 할머니의 생활이라는 특별한 소재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일반화된 평범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주제의식을 갖고 현실의 소재를 다룰 때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설득력 있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공감하고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제작진이 고민해야 합니다. 22회에서는 아버지, 아들, 딸이 모두 트로트 가수인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23회에서도 최근 방송에 복귀한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트로트 가수라는 동일한 소재 때문에 두 이야기는 모두 행사장이나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소재를 다루면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 같고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감동을 줍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아들과 딸이 노래 부르는 방식과 연습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다음 날 산에 올라가 산책하면서 화해합니다. 이런 구성은 다소 자기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연예인의 일상을 휴먼 다큐의 소재로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사적인 이야기나 가정사를 통해 연예인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3회는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출연 정지당했다 최근에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가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흥 많은 천생 가수, 대한민국의 독보적 히트곡 가수, 재미있는 입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가수를 칭찬하기에 급급합니다. 직접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는다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탈하게 생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월세집에 산다고 하지만 집은 넓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도받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시청자는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새로 발표한 곡을 홍보하듯 여러 번 부르고 인터뷰 도중에도 이 곡을 암시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휴먼 다큐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가수의 홍보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다큐멘터리인 만큼 내레이션은 정확해야 합니다. 23회에서 가수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레이터는 음식부터 장식까지 모두 손수 꾸미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음식부터 장식까지 모두 손수 꾸몄는데요. 손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가 없으면 시청자들은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려면 피상적이고 진부한 내레이션보다 구체적인 장면에 초점을 맞춰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재를 고르고 설득력 있게 스토리를 전개해야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먼 다큐 한 번 더 해피엔딩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설정보지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해 문제가 된 한 종편의 프로그램을 심의 상정했습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연예인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해당 연예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 문제가 됐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프로그램은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시청자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네, 최근 시사 프로그램들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는 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